범인을 한 번에 압도하는 카리스마, 그런 거는 아밤주 올 때는 개한테 주고 온답니다. 조직위에서 보이는 날카로움, 아밤주에선 둥글둥글해 포장해 가지고 온답니다. 경찰청의 에이스 곽불리, 광문중 경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서대문의 이병헌 씨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곽불리 곽 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병헌 버전은 뭐예요? 오늘은 왠지 머리 스타일이 이병헌 씨 닮은 것 같아요. 지금 1840님이 제가 서대문 근처에 회사 다녀요. 그런데 제가 회사 근처에서 박보검 같은 사람 본 것 같아요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곽불리였나요? 그렇습니다. 너라고요? 그렇죠. 정신 차리세요. 선물 뺏어야 돼. 1840님께서 곽불리 오늘 조금 조끼가 너무 끼어요. 그래서 북극곰인 줄 알았어요. 네, 총으로 쏠 뻔했죠. 네. 우리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네. 이렇게 안 보시는 분들은 사냥할 뻔했어요. 사냥할 뻔. 그렇죠. 이 하얀색 패딩을 좀 입었는데 네. 저의 하얗고 뽀얀 피부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 정신 차리세요. 하얗고 뽀얀 피부요. 타이어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쉐린 타이어 같다는 얘기 오늘 듣고 왔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죠. 들었죠. 눈은 정확해요. 근데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미쉐린 타이어 보셨습니까? 진짜 새해에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어요? 저는 방송했죠. 저는 이번에 이제 고향 안 내려가고요. 네. 가족들과 함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각본에는 항상 또 네. 다른 타의 모범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역 그렇죠? 수칙. 네. 아밤주 정치자들이 곽불리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제가 정신이 없나? 아니요, 그렇지 않고 정신을 이제 못 차렸나? 우리 아밤주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고정 출연하는 유일한 게스트가 저 아니겠습니까? 고정 출연이 아니죠. 뭐. 네. 보조 진행이죠. 제가 휴가 가면 곽불리가 그러니까요. 진행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사실 이제 우리 주 기자님 휴가 가실 때 저도 사실 고민을 했어요. 네. 나도 휴가를 내야 되나. 네. 왜냐하면 매일매일 출연을 하려면 네.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네. 근데 본업이 있는데 진행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진행은 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엔 얼마든지 여기 TBS 사장님하고 이 제작진들은 제가 진행하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정신 차리세요. 제가 노래도 소개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요. 노래를 부른다. 네. 장점이 있네요. 귀여움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게 곽불리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 누구세요? 정신 차리세요. 혹시 그 성이 같은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제 이야기. 곽불리가 나오면은 클라라 광님이라고 계속해서 문자를 달아.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도 그래서 네. 이 채팅 한번 참여했더니 그분 되게 감사합니다. 근데 클라라님께서 진행은 하지 마이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보아님께서 제가 올해 들어본 사람 중에 제일 웃겨요 얘기합니다. 근데 제일 웃기면서도 제가 이제 유익하지 않습니까? 유익하다고? 그렇죠. YG에 대한 꿈은 어떻게 됐습니까? YG 꿈 버리지는 않았는데요. 네. 지난번에 제가 YG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짝 마음이 상했구나. 좀 상했죠. 제가 그래? 이 YG 이야기만 하기만 하면 YG 쪽에서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스카우트 제의가 올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당분간 좀 더 거절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새해 좀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곽불리야. 자, 곽불리 오늘은 민생 그리고 국가 경찰이 그리고 권력기관이 제자리로 가기 위해서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원래는 범죄 예방과 대응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방송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요 범죄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 네, 코로나 시대에 계속 집에만 계시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 좀도둑도 많이 줄었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강력 대면형 범죄도 범죄는 좀 줄었고 대신 이제 사기나 이런 것들은 줄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곽불리하고 보이스피싱 네. 그리고 보이스피싱 여러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사이버 도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사이버 도박 담당하는 우리 사이버 수사국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네. 사이버 범죄는 어떠냐 했더니 이제 정확하게 아직 통계를 정리는 하지 않았는데 되게만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도박 건수가 늘지 않나라고 걱정을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집에서 앉아서 이제 이렇게 온라인에서 접속하는 일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네. 오리태양님께서 주디 형님
보험 긴급 출동 기사입니다. 고객님께서 출동비를 안 주십니다. 얘기합니다. 자정에 불러서 자동차 시동 서비스 해드렸는데 목적지에 도착하면 계좌 송금 해준다고 하더니 연락도 안 받고 깜깜무소식이에요. 출동비를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전화 받고 사정 얘기하면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연락이 안 되니 답답합니다. 뭐라 어찌 말도 못하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런 또 상담합니다. 이거는 이제 근데 보통 보험회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먼저 보험회사부터 받고 구상권 청구하는 정리가 되는데 그렇죠. 이건 이제 보험 출동이 아닌가 봐요. 예, 보험 출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민사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여지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이제 사기라는 범죄로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꾸준히 채권 추심이라는 게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당신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고 돈을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그 내용을 또 기록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이요? 1156님입니다. 이지은 경정인가요? 네, 그렇죠. 이지은 경정 지구대에 또 옮겼는데 곽불리는 무슨 백으로 본청에 계십니까? 이렇게 민감하네 이거. 잘하시네요. 예리하세요. 이지은 경정이라고 그 친구도 이제 여러 군데서 방송을 많이 하는데 원래 주진우 라이브에서 방송을 하다가 네, 다쳐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엉덩이뼈가 부러져가지고 네. 중도 하차했어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간간히 다른 방송도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저를 잘 따랐어요. 뭘 또 그렇지 않던데. 네네. 이지은이 곽불리 칵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 확 그러던데. 이 친구가 졸업할 때 수석 졸업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제가 네. 수석을 하려다가 양보를 좀 해준 것도 좀 양보를 있고요. 많이 해줬더라고. 알았어. 맞습니다. 알겠어요. 이 친구는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아시다신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실제 말보다는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엘리트 느낌이 물씬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경찰청에서 이제 네. 근무하는 브레인으로 경찰청 본청에서 브레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저도 상당히 말하는 게 부끄럽네요. 얼굴 빨개졌어요. 괜찮습니다. 자, 괜찮다고. 내가 안 괜찮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합니까? 오늘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권력기관 개혁 특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다뤘었는데 이제 그런 연장선이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맨날 경찰이나 검찰이 잘못한 부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기관도 있지 않냐 네. 하고 이제 댓글도 보내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네. 요걸 준비해 왔습니다. 자, 유성 간첩 조작 사건 그렇죠. 얘기를 하죠. 우리 주 기자님도 내용 굉장히 잘 아시기도 네, 하고요. 네. 예. 시간은 2013년으로 갑니다. 2013년입니다. 네. 원래 이제 유성 씨께서 이제 여기 피해자신 거죠, 이 사건에. 네. 이분이 2004년에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실제 이분은 화교 중국 국적의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화교이십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쭉 탈북하신 다음에 중국과 우리나라에 오고 가시면서 하다가 2004년부터는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그러다가 2011년도에 이것도 한간에 나중에는 이것 가지고도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2011년입니다. 2011년에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네. 이제 유성 씨가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리고 네. 그 능력도 있어요. 뛰어나서. 네, 외모도 계약직- 보니까 굉장히 엘리트 느낌 나시더라고요. 지금 곽불리하고 자기하고 좀 닮았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맡은 일은 이제 탈북 및 지원 사업 관련된 계약직 공무원 일을 하셨는데요. 예. 이분이 갑자기 2013년도에 이제 간첩으로 체포가 되고 기소가 됩니다. 2013년이었습니다. 선거가 조금 멀리 남지 않은 때였는데 갑자기 서울시 간첩단 아니 간첩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네. 활약하고 있다. 얼마나 쇼킹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는데요. 초기부터 이제 당시에 서울시장께서 이제 고 박원순 시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색깔 논쟁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분은 그 전에 2011년도에 채용이 되신 분이라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간첩적으로 체포가 돼서 기소가 됐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세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이 사건을 수사한 데는 국정원입니다. 네. 국정원이고 그 국정원에서 체포하고 대검 이제 검찰에 있는 공안부에서 이 사건을 기소를 해가지고 가져가는데요.
첫 번째는 증거는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탈북한 이후에도 북한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 왔다 갔다 했다. 왔다 갔다 해서 그 증거로 제시된 사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중국 영사관을 통해서 받은 네. 출입경 기록. 네, 출입국 기록이라고 예,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중국에서 북한을 오고 간 기록이 증거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유우성 씨의 동생분인 유가려 씨. 유가려 씨가 우리 오빠가 간첩이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1심 재판에서 이 세 가지가 확실하면 당연히 간첩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1심 재판에서 하나씩 둘씩 다 깨진 겁니다. 네. 먼저 사진을 보면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제시가 됐는데 아니다. 이 사진은 북한 찍은 게 아니다. 내가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교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랑 우리 동생이랑 중국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묵살이 됐어요. 예. 아, 이 사진 찍은 거 포렌식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실제 사진 정보는 예. 위치 정보나 카메라 정보 이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 디지털 사진 파일에는요. 포렌식을 해봤더니 이 사진을 찍힌 장소가 연변이었습니다. 중국이었어요. 중국이었습니다. 네. 자, 1번 증거. 네, 1번 무너졌어요. 날라갔죠. 2번. 자, 2번 중국 영사관 출입경 기록을 봤더니 서류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네. 중국 서류로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이게 뭐지 하면서 위조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위조된 거 아니다. 위조된 거 아니라 이거는 우리 그 중국에 있는 영사관 선양 영사관이 직접 받은 자료다. 중국 측으로 정부로부터 네. 하룽시로부터 받은 정보다. 근데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입경 기록 어떻게 받죠? 출입경 기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국가에서 관리하지 지자체에서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상하지 않냐 해서 봤더니 이게 위조된 걸로 이 재판부가 이제 이 서류가 위조된 걸 막 변호인단이 주장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이 재판부가 위조됐는지 여부를 물어보니까 중국 영사관에서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위조된 게 왜 우리 중국 국가 서류가 위조돼 있냐? 그 위조된 거 잡아달라고 오히려 중국 영사관 외교부로 항의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출입경 기록이라고 중국 외교 문서라고 이렇게 행정 문서라고 제시를 했어요. 재판에서도 제시하고 국정원과 검사들은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변호인단 중에 네. 김용민 변호사가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 국회의원 하고 계시죠. 그 친구랑 몇 명이서 중국에 가가지고 알아봤어. 이거 당신 서류 맞아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위조됐는데요. 누가 위조했는데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세 번째로 유가려 씨의 증언이 있는데 네. 근데 정상적으로 동생이 우리 오빠 간첩이 이야기했으면 이건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가려 씨가 실제 탈북민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합심센터라고 하는데 합동신문센터라고 하는데 여기서 최장 6개월까지 있으면서 네. 실제 우리나라에 이제 온 목적이나 취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네. 이 과정이 약 171일 정도 있으면서 당신 오빠가 간첩이지. 당신이 잘못한 거 있지. 하고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것을 당했다. 이게 나중에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예. 협박과 회유당한 게 네. 그런 것을 인정돼서 유가려 씨의 진술은 부정이 된 겁니다. 예. 이게 협박이 된 거니까. 그게 나중에 이게 실제로 그랬을 리가 있냐. 이게 지금 201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재판 과정에. 네. 그랬을 리가 있냐고 하는데 실제 재판에 있는 녹음 대화 내용이 그때 당시에 그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거 한번 들어보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뭘 준비? 너하고 아버지랑 같이 설레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가족 사진도 있어. 가족 사진 집 근처에서 찍었는데 그 사진은 누구야? 그 사진에 나온 거는 누구냐고. 그 사진은 귀신이 찍은 거야. 재판에서 있었던 일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우성 씨하고 가려 씨하고. 예. 네.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또 추가로 또 있습니다. 그 다음 게. 없대요. 아, 없습니다. 준비를 못했어요. 준비를 못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유가려 씨의 진술은 이미 합심센터에서 우리 오빠가 간첩이다 이야기했으니까 모든 걸 간첩으로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으니까 재판정에서 처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유가려 씨를 그전에 못 만났어요. 유가려 씨의 어느 일도 있었냐면요. 유우성 씨가 이제 동생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오는데 국정원한테 이야기도 하고 좀 협조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동생이 왔으면 당연히 만나고 이제 우리 동생하고 나하고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생이 합심센터에서 계속 조사를 받으면서 만날 수도 없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거의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찾아가기도 하고 안에 있던 유가르 씨도 나 맨날 그 오빠가 간첩이자고 협박을 받으니까 변호사도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꿀밤도 맞고 이랬다는 것도 나중에 진술로 나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우리 오빠가 간첩이란 진술만 가지고 재판에 들어가니까 1심에서 이 방금 대화 내용이 유우성 씨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야 네가 지금 내가 북한에 갔다 온 날짜에 나는 중국에서 너랑 같이 있지 않았냐 하고 막 외치니까 그때 우는 거죠. 유가르 씨는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엉엉 울기만 하는 겁니다. 울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재판이 진행되니 재판부가 이거를 유죄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에서 무죄 나왔어요. 무죄 나왔어요. 근데 거기부터 더 문제가 커집니다. 더 커집니다. 자 이제 2심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당연히 검찰에서는 아니다 이거 2심으로 이제 항소를 하죠. 그 단계에서 여기서 이제 뉴스타파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뉴스타파가 아니라 민변을 통해서 많은 언론에서 했어요 그때. 아 그렇죠. 뭐 시사인에서 나도 많이 도와줬어. 아 그렇죠. 네. 자, 아니 우리 주 기자님은 뉴스타파 이야기하면 너무 민감하시게 아니 많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그렇죠. 했거든요. 다른 그때 데서도 많이 했고 사실 장경욱 변호사님이 또 큰 역할을 많이 네, 하셨죠. 큰 역할을 했고요. 민변에서 팀을 짜서 이런 네. 문제는 없애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많은 탐사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많이 했어요. 예. 저는 그래가지고 우성 씨하고 가려 씨 예. 이게 나오기 전부터 잘 알았지. 밥도 먹이고. 그렇습니까? 내가 우성이 맨날 볼 때마다 뭐 칭찬도 해주고 그랬지. 야 유관첩 하면서 내가 많이 해줬어. 자 이제 2심 재판에서는 네. 아까 증거로 부정된 거 사실상 유가르 씨는 몇 개월 동안 국정원에서 갇혀 있으면서 게 사실상 인정을 받았고요. 네. 그러면 이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거냐 아니냐 따진 게 이제 2심 재판에서 굉장히 논란이 된 겁니다. 이게 네. 논란이 되면서 국회에서도 언론에서도 아까 주 기자님 말씀하신 논란이 된 겁니다. 근데 누가 봐도 위조된 게 너무 명백해요. 네. 그러면 선양에 있는 한국 영사관은 이걸 어떻게 구했냐? 이 출입경 기록이 팩스로 들어왔다라고 해요. 네. 그럼 이 팩스가 어디서 발송됐냐 확인해 봤더니 서울에서 보낸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조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다 조작이야. 예, 서울에서 보낸 거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 아니 중국에 있는 영사관에서 이 기록을 줬는데 출입경 기록을 줬는데 이 출입경 기록은 그럼 중국의 영사관은 어떻게 받았냐? 팩스로 받았다. 그 팩스는 어디서 온 거냐? 서울에서 온 거다. 네. 그럼 이제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 당시에 검사 이 사건의 담당 검사가 예. 국정원 이제 수사 요원들한테 이 증거가 부족하니 증거를 더 가져와라. 그렇죠. 국정원한테 검사가 얘기했어요. 공안 네. 검사들이. 예. 야, 니네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다그치고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예. 야, 빨리 좀 가져와. 증거 가져와라. 네. 해가지고 갖고 온 국정원 수사원들의 증거가 위조된 걸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검찰도 위조된 거 아니다 했다가 위조된 게 너무나 명확하니까 위조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이 자꾸 이상하게 바뀌어가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거 위조된 거 맞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위조된 거 몰랐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네. 아, 그게 이제 좀 웃겨지는데 몰랐다고 했을 때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일단 무죄를 받습니다. 네. 2015년에. 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된 게 그러면 증거 위조한 사람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증거 위조한 사람들은 처벌받기 수사망이 들어가니까 위조했던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하고. 자살 시도를 하고요. 네. 담당 국정원 직원이었어요. 네. 국정원 직원도 자살 시도하고. 자살 시도했습니다. 근데 자살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근데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했냐면 순간 기억상실증이라고. 아니, 근데 했어요. 그건 알 수는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실제 기억이 상실되는지 알 수는 없는데 당시에 언론 보도를 보면 자살 시도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살아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죠. 그때 국정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분이 내가 간첩 잡으려고 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서 그 국정원 내에서 대들었어요. 네. 왜? 그럼 나 다 터뜨리겠어. 이렇게 하니까 다 조용해졌습니다. 예. 8855님 억지로 짜맞추기식으로 한 사람 인생을 무너뜨렸는데 책임자는 누군가요? 얘기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5526님은 평범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하려고 했던 조작 사건이라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라 더 무서워요. 아무 이유 없이 간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천지의 소녀다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냅니다. 검사들이 이때 이 담당 검사가 저의 검사이기도 했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까? 겹쳐. 아. 제 어떤 사건이냐면요. 나경원
2011년에 나경원 그 나경원의 1억 피부과 기소 청탁, 기소 청탁이에요. 박은정 검사가 기소 청탁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검사가 이 경찰하고 검사가 나를 잡으려고 계속했어. 알고 봤더니 경찰에 정보과 직원이 나경원 캠프에서 활동했었어요. 그건 나왔어요, 곽불리? 저는 모르니. 네, 알았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저를 잡으려고 하더니 검사가 계속 나를 잡으려고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어요. 그때 박은정 검사가 아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저를 잡으려고 했던 검사가 이 담당 검사였습니다. 제가 이 검사가 나오라고 했어요, 검찰청에. 그랬더니 내가 가기 싫었어. 왜 그러냐면 나만 잡으려고 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검사님, 우리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었다. 평생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는데 내가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 말도 안 듣는데 내가 검사 말 들으면 우리 엄마가 서운해할 것 같아서 나 안 간다, 안 나간다고 그렇게 했었지. 그리고는 또 안 나갔죠. 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곽불리 목소리가 윤종신 씨랑 비슷하게 들려요. 목소리가 좀 쉰. 윤종신도 내 사랑 못난 유명하지 않습니까? 2014님. 네. 그럼 내 사랑 못난이 한번 가볼까요? 누가 예쁜 여자를 마다해, 이거 아닙니까? 트로트야? 남자라면 누구나 바라지. 트로트야? 윤종수 씨입니다. 뭐라고 제목이? 내 사랑 못난이에요. 노래를 어떻게 한다고? 누가 예쁜 여자를 마다해. 아우, 너를 마다한다. 마다하고 싶다, 곽불리. 난 너는 마다하고 싶다. 자, 곽불리, 그래서요. 자, 증거 조작을 한 국정원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증거 조작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던 검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증거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은 처벌받고 다 구속됐습니다. 구속됐어요? 네, 구속됐죠. 다 처벌, 증거 위조에 처벌됐고. 네. 그때 또한 혐의가 몇 개 더 있는데, 네. 증거 위조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증거가 위조된 증거가 재판에 제출됐다는 여론이 악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실제로 유성은 보위부에서 이제 보위부의 소속의 간첩이다라는 막 탈북자 증언이 막 기사에 나와요. 이런 보수 언론에. 그 기사를 또 국정원에서 흘린 내용으로 해서 그것도 처벌받습니다. 국정원에 설렸고 국정원에 흘린 거를 그냥 언론에서 받아쓰기 했군요. 또. 예, 그것도 나중에는 언론은 처벌 안 받았죠? 처벌 안 받. 정정보도 조그맣게 나와 그것도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국정원 직원은 이런 식으로 처벌받았고, 그럼 이제 검찰은 어떻게 됐느냐? 검찰에 대해서는 아무 처벌 안 받고 우리는 몰랐다고 끝나버렸어요. 검사들은. 네, 그래서 수사도 제대로 안 됐어요. 검사들의 잘못은 절대 수사하지 않아요. 예. 그러다가 2018년도에 네. 아니 검사가 몰랐다는 것도 이상하다. 말이 안 왜냐하면 되죠. 아까 우리 재판 내용 들었지 않습니까? 네. 1심 재판에서 이미 유가려 씨는 엉엉 울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증거가 이거 제대로 안 된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증거를 계속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사들은 이걸 모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런 간첩 사건은 검사들이 수사 단계부터 같이 이렇게 증거나 이런 재판을 준비하니까 몰랐을 리가 없지 않냐라고 몰랐을 리가 없죠. 그래서 과거사위에서 권고를 하고 그 권고를 하니까 드디어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사과를 하시고 네.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했지만 별로 진전이 없다가 1년이 훌쩍 넘어서 2019년에 6월인가에 슬기로머니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불기소 처분했죠. 예, 처분했죠. 예, 무혐의로 처분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런 처벌도 안 당한 채로 처벌은 받. 그랬더니 아무 처벌 아니 말이 되냐 했더니 처벌했다. 뭐 처벌했냐? 정직 1개월. 정직 길고. 예. 그리고 지금은 그만두셨죠. 예, 변호사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원 검사입니다. 이시원 검사. 예. 나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우성 잡으려고 했던 간첩 조작 사건을 그냥 보기만 해. 국정원이 조작해서 난 몰랐어요 했던, 그렇게 무능하세요. 예. 근데 엄청 유능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 또 아직 풀리지 않은 게 또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국정원에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냐? 그러면 네. 이제 통상 이런 경우에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저는 사실 진실은 뭔지는 모릅니다. 네. 실제 수사관들이 이 사람은 진짜 간첩이 아니었을까라는 확신이 들었던 소위 뭐 확신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거나 당시에 정치적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냐? 네. 그럼 당시에 정치적 이슈가 뭐이냐?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그렇죠. 2013년도에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 나오자마자 지금껏 보면요, 큰 간첩단 사건, 간첩 조작 사건은요 거의 선거나 대형 이슈가 생기면 꼭 이런 게 생겨요. 네, 그 이제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 2013년 시끄러우니까 이거 이슈를 덮으려고 하지 않았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진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또 다른 의혹이 하나 있는데 네. 그거는 뭐냐? 우리 아까 말한 변호인단 중에 많은 역할을 하시던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께서 19년도에 제기했던 문제인데 이 시기에 검찰이 또 구속이 됩니다. 국정원이 또 구속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다른 문제로 구속되면서 국정원에 파견 나와 있던 검사들까지 같이 구속이 됐는데 뭘로 구속되냐? 국정원 댓글 사건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다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혐의로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는데 네. 그 국정원에 파견 나왔던 검사까지도 다 같이 구속됩니다. 그 검사 사실 저도 아는 검사인데 네.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런 유우송 씨 사건도 국정원에서 이런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했다라는 무슨 자료가 있다라고 폭로해가지고 또 이슈가 됐고요. 국정원이 진짜 나쁜 그런데 짓 많이 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까 2014, 15년부터 2심부터 무죄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유우송 씨 사건은 그때 다 2015년에 대법원에서 간첩죄 무죄로 받고 끝났냐? 안 끝났습니다. 그게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시작하니까 2014년, 15년에 검찰에서 별건 혐의로 또 기소합니다. 뭘로 기소한지 아십니까? 뭘로요? 유우송 씨가 이미 2010년에 왜 우리 탈북자분들이 북한에 가족들 송금하려면 네. 브로커들한테 송금 계좌 돈 빌려주기도 주죠. 하고 그 계좌 이용해서 그래야지 북한에 돈을 보낼 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보통 하면 처벌하지 않아요. 기소유예 처벌을 합니다. 네. 실제 유우송 씨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소유예로 이미 2010년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거를 2014년에 다시 가져와서 네. 이게 간첩죄가 무죄되니까 별도로 보복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공소 기각도 하고요. 근데 이 사건이 보복 기소한 거나 그다음에 또 뭘로 기소됐냐면 사기죄인데 네. 이것도 진짜 생각보면 웃깁니다. 유우송 씨가 탈북민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살았던 탈북민이죠. 화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신은 북한 국적이 아니라 중국 국적인데 북한 지원 우리나라 정착하려면 탈북 지원금 받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지원금 받는 게 사기라고 또 검찰에서 기소를 합니다. 검찰에서? 네. 진짜 검사들은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기 국정농단 사건 때 네. 국정농단 사건 때 그때 국정농단을 밝히기 위해서 도왔던 사람이 있어요. 고영태 씨라고. 근데 고영태 서울중앙지검은 유병우 사단들이 아직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어요. 고영태 다 철진한 사건들 다 끝난 사건을 갖다가 또 기소했거든요. 그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뭐.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막 별건으로 억지 기소, 보복 기소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서 아직 최종 판결 안 났고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대법원에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유성 씨가? 그러면 유성 씨가 간첩으로 된 거는 이미 2015년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국가배상 청구에서 얼마 전에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2020년 6월에 이제 배상을 받기를 11월에 작년 11월에 배상 받기를 2억 3천만 원. 네. 좀 2억 3천만 원보다 더 큰 상처를 받기. 그렇죠. 근데 그 돈 국정원 직원하고 검사들이 물어내야 돼. 왜 우리 세금으로 줘야 돼? 우리가 검사한테 국정원 직원한테 이렇게 간첩 조작하라고 간첩 만들라고 돈 준 거 아니잖아요. 네. 자기네들은 월급 받고 그리고 또 자해하고 자기네들 공갈 협박하고 그리고 나서 세금은 우리가 세금으로 내야 돼요. 이게 뭐냐고요. 1434님 검사가 검사 수사를 하지 않는 거 격하게 동의합니다. 그렇죠. 박 작가님 곽분리 고정 가자 이렇게 했는데 곽분리는요 고정이 아니라 여기 우리의 갑이에요. 진행자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말부터 공수처 이제 출범과 함께 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여러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건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은 많이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 담당 검사들 아까 말한 대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요 사건의 담당 검사들은 이제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받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수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예. 굉장히
검찰에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공안부의 에이스였어요. 이시원 검사하고 이걸령 검사라고 있습니다. 오촌 살인 사건 때 저한테 구속영장 청구한 사람인데 이걸령 검사하고 이시원하고 공안부에서 에이스였어요. 에이스였어요. 네. 그럼 이 사건의 시사점은 뭐냐? 이게 결국은 제가 이제 경찰관이 잘못한 거, 국정원 직원들이 잘못한 거, 뭐 검사들이 잘못한 것도 집어냈지만 많은 현장에 있는 경찰, 검사, 국정원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근데 간혹 이렇게 권력을 위해서 덤벼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까지. 저희가 이제 수사 단계에서 잘못한 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재판 단계까지도 간 잘못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봐야 됩니다. 나중에는 형 집행 단계까지도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징역을 받았다, 징역 10년을 받았다 그러면 징역을 끝까지 사는지도 봐야 됩니다. 중간에 가석방이 되거나 형 집행 정지가 되는 사건들도 꽤 있습니다. 자, 불과 얼마 전까지 간첩을 조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덮으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끝나는지 어찌 되는지 우리가 순수하게 음악 들으면서 지켜보자고요. 끝까지 지켜보자고요. 아, 그렇죠.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곽부리가 이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또 이게 또 새록새록 또 다가오네요. 아니 제가 말하고 있지만 너무 정리를 깔끔하게 이해하기 쉽게 잘한 것 같습니다. 누가? 제가요.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 중간에 사건들이 워낙 이 사건 저 사건은 계속 생겨나거든요. 깔끔하게 정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참 어쩜 자기 객관화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왕자병이야? 아닙니다. 오랜만에 했는데 왕자병. 네. 그런데 왕자기 때문에 왕자병 그런 거 없어요? 아닙니다. 네. 오랜만에 근데 서글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국민한 사람으로서 유성 씨한테 죄송한 마음이 많죠. 아, 그렇죠. 네. 아, 너무 참 그동안 아팠던 그 기억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때 있었던 국정원 직원들의 행태,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 좀 명명백백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봐준 검찰 권력들 그 얘기는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좀 웃긴데요. 지금 시간이 오이하면 좀 더 하겠습니다. 원래 외국 기록을 받으려면 검사들이 법무부를 통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정원한테 갖고 와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법무부에 해서 요청하면 법무부가 외교부 주고 외교부가 그 나라 외교부에서 수사 기록 받거든요. 그게 국제 공조, 형사사법 공조거든요. 국제사법과가 있어요. 법무부에. 그러니까 그 국제사법과가 다 검사들이 있고 뭐 하는데 그거를 왜 검사들이 왜 국정원한테 가서 구해와라고 하면 국정원이 어차피 다시 검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요. 8141님이 TBS에서라도 이런 얘기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얘기합니다. 초콜릿님께서 역시 곽불리였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곽불리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예,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이런 좀 무거운 주제 말고도 중간중간 좀 희화하는 취지가 아니라요. 우리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요게 교통방송이면서 동시에 음악방송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요. 제가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노래는 좀 잘 불러. 트로트야. 누가 예쁜 여자를 마다해. 트로트냐고. 인사하고 가. 청취자 여러분, 항상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is one's for Gabby. 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족이 시장에서 고동을 사다가 이렇게 까먹다가 그 안에서 진주가 나왔어요. 어독해가지고 돌이 아니라 진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희귀한 황금색 진주였답니다. 우리 돈으로 3억 7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와, 착하게 살면 정말 복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가 좀 때가 좀 많이 묻었어요. 네. 부럽죠? 부러워할 사람 많을 겁니다. 참, 나도 이런 운 없나, 나는 좀 안 걸리나, 이런 생각.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정신 차리고요. 자,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절대.
돌은 나올 수 있어. 돌은 이빨은 깨질 수 있어요. 네. 그래도 그냥 우리끼리 우리식으로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응?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이 수많은 해답이 있는데 그냥 나의 길을 열심히 사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 까위올레 오버 더 레인보우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